이영희의 귀로 듣는 책방. 땅과 사람을 살리는 둘의 마을 이야기. 농업이 미래다. 김진홍 지음.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기술이다. 이스라엘 국토의 넓이는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연 강우량 200mm 이하인 땅이다. 그럼에도 농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여 식량을 자급하고서도 연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국토의 넓이로는 이스라엘의 10배가 넘는 땅에 연 강우량이 1300mm를 넘는 데다 국토의 어느 곳을 파도 지하수가 나온다. 이런 조건에서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이 3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전 수상인 시몬 페레스가 농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농업을 그저 농사, 노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단지 5%만이 노동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렌지를 재배하다. 끈기 있는 연구 결과 알칼리 토양의 강한 작물이 오렌지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급 품질의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화학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는 식으로 오렌지를 재배하여서는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고급 품질의 오렌지를 생산할 수 없음을 알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렌지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려면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사막에서 퇴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끈질긴 연구와 실험 결과 1헥타르당 젖소 70두와 돼지 300두에서 나오는 퇴비가 필수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헥타르당 젖소 70두와 돼지 300두를 사육하고 그 부산물을 발효시켜서 오렌지밭에 뿌려 질 높은 오렌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내가 몇 해 전 유럽을 여행할 때에 과일 가게에 들렀던 적이 있다. 오렌지를 사려는데 스페인산이나 프랑스산 오렌지에 비하여 값이 2배나 비싼 오렌지가 있었다. 이스라엘산 오렌지였다. 이 오렌지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자 가게 주인이 하나 먹어보라며 맛보기로 주기에 그 자리에서 먹어보았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맛보는 꿀처럼 달콤한 오렌지였다. 이스라엘 사막 땅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열과 양질의 퇴비로만 재배한 오렌지이기에 다른 나라의 오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고품질이 되었고 그러기에 비싸게 팔리는 것이었다. 내가 방문한 키부츠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데 딸기밭이 유별났다. 그냥 밭이 아니라 마치 아파트처럼 벽에 층층이 일항을 만들어 재배하는 방식이었다. 딸기를 왜 이렇게 재배하느냐고 물었더니 3가지 이점이 있는 자신들이 발전시킨 재배 방식이라고 일러주었다. 첫째는 위에서 물을 주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물을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선 자세로 일을 하니 허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셋째로는 노동력을 전략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와 학계와 농민 셋이 협력하여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결과를 농가들에게 보급한 결과 농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 불모의 사막 땅에서 농업 자립을 이루고 수출까지 해내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저력.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한국 농업이 부진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딸기 농부로 변신한
LG, 삼성 출신 40대 부부. 경북 상주에서 딸기 농장을 경영하는 박홍희 농부와 아내 곽연미 부부는 귀농 5년 차이다. 박 씨는 LG전자를 다녔고 곽 씨는 삼성전자에 다녔다. 그들 부부는 5년 전 상주시 청리면의 9,000평방미터의 땅을 빌렸다. 그 자리에 7,500평방미터의 온실을 세워 딸기 농사를 시작하였다. 농장 한편엔 400평방미터 넓이의 체험시설도 마련하였다. 농장 이름을 우공의 딸기정원이라 지었다. 1년에 수확하는 딸기는 22톤 정도. 그분은 딸기를 택배로 판매하거나 딸기 잼으로 가공하여 판다. 2017년 상반기에 5천여 명이 방문한 수학체험 프로그램도 수입원 중에 하나다. 2016년에 벌어들인 수입은 8천만 원. 남편이 LG 회사를 다니며 아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던 시절의 수입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대로 만족한다. 부부가 대기업의 좋은 자리를 정리하고 농촌으로 내려온 이유는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농업에 기회가 있다는 판단에서 선택하였다. 박 대표 부부는 귀농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였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경영학에서 배운 대로 귀농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세운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2012년에는 부부가 상주 공동체 귀농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2013년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상주로 내려가 마을 딸기 장목반에서 딸기 농사의 기본을 배웠다. 농업 인턴이라 불렀지만 무보수로 일하는 머슴살이 기간이었다. 같은 시기에 아내는 상주시 귀농건축학교 과정을 마쳤다. 딸기 장목반 반장 밑에서 딸기 모종 키우기, 옮겨 심기, 재배, 수확, 판매 등 딸기 농사의 1년 과정을 거치자 박 대표는 자신감이 생겼다. 2014년에 LG전자에 사표를 내고 딸기 농장을 시작하였다. 1년 뒤 아내도 삼성전자에 사표를 내고 두 딸과 함께 딸기 농장에 합류하였다. 박 대표가 농장을 시작한 첫 해의 수입은 2천만 원. 대기업 부장 시절의 연봉에 비하니 아찔했다. 그러나 3년 지나자 수입이 8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딸기 농사를 배우는 수련생 2명과 포장 작업을 돕는 인력의 인건비를 제한 소득이다. 3년 사이 재배 면적은 1,000평에서 1,600평으로 60%가 늘어났다. 거기에 비해 수입은 4배가 늘어났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딸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비결이었다. 그는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을 다니며 딸기 재배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그는 온실에서 딸기를 수경 재배로 기른다. 수경 재배 방식은 물과 양분의 양, 재배 온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해 더 높은 품질의 딸기를 재배할 수 있다. 그는 딸기 농사에 영양제나 호르몬제를 주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재배한다. 그리고 소비자들과 직거래하는 온라인 직거래망을 만든 것이 수익을 올린 비결 중에 하나이다. 딸기는 쉽게 짓무르기에 택배로 배송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 거리까지 운반하여도 딸기가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포장 박스를 자체로 개발하였다. 딸기 한 알 하나를 감싸주는 스티로폼 박스의 제작이다. 박 대표 부부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딸기를 팔기 시작하였다. 딸기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으로까지 배송한다는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지자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박 대표 부부는 농장을 세운 이듬해부터 딸기를 잼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냉동 딸기가 아닌 생딸기로 잼을 만들어 판매하니 소비자들이 신뢰하여 해마다 남김없이 팔린다. 일반적으로 딸기잼은 농사 끝물에 작고 녹리고 시장에 팔지 못하는 상품으로 만든다. 그러나 박 대표가 생딸기로 잼을 만든다 하니 주위에서는 농사에 경험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그런 제품이 소문이 나니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더 비싼 값을 치르고도 사 먹는다. 딸기 농장 안에 별도의 체험 온실을 만들어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을 높인다.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 해엔 1,000명 정도가 모이더니 3년 지난 지금은 5,000명이 넘게 참여한다. 귀농한 가정은 기존 마을 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필요하다. 박 대표 부부는 마을 총무 같은 일을 맡아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이 귀농인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처럼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안정된 자리를 얻겠다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어서는 나라의 장래가 밝을 수 없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권한다. 농업에 투신하고 숲에 인생을 걸라고 권면한다. 흙 속에 길이 있고 산의 숲 속에 미래가 있다. 내가 칠순 나이가 넘어서 동두천 깊은 산으로 들어와 흙을 가꾸고 숲을 가꾸며 얻은 확신이다. 농업에 길이 있고 미래가 있는 한 예를 들어보자. 경북 안동에서 가까운 낙동강 강변 모래밭에서 마와 우엉을 길러 연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 이제 겨우 34세인 유화성이라는 젊은이다. 그는 국립농수산대학 채소학과를 졸업하고 고향 안동으로 들어가 농업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에 미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후에 농업에 승부를 걸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다. 뿌리 채소가 모래흙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와 우엉을 재배하기로 하였다. 처음엔 경험이 없이 하는 일이라 고전하였다.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판매도 고생하였다. 고생하던 그때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 알뜰마, 알뜰우엉으로 브랜드화하면서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다. 기반이 잡혀가자 직접 가공 공장을 세우고 자체 유통망을 위해 온라인 쇼핑망을 개설하여 연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직원 60명을 둔 농업회사 대표이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에 당당하다. 서울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그런 위치에 오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스펙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척정신과 바닥정신 그리고 도전정신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바가 아닌가. 흙 속에 길이 있다. 농업이 미래다. 도전하는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 내가 방문했던 유럽의 농촌들은 놀랍게도 많은 도시인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가족 단위로 일주일씩 휴가를 와서 소의 젖을 짜보기도 하고 숲을 걷고 자전거를 타고 스키를 타는 그런 휴양지였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해변으로, 산으로 휴가를 가듯 농촌으로 휴가를 다니고 놀러 다니다 보니 그들이 가진 농촌에 대한 인식이 어찌 부정적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낳는다. 농촌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고 꾸준히 농촌을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는 것 또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본다. 농촌을 향한 투자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 농촌이 진정한 의미에서 농촌다워지고 발전해 나가려면 이렇게 긍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방문했던 농촌들은 그 어느 곳도 숙소가 지저분하거나 거리에 냄새가 나거나 했던 곳이 없었다. 겉보기에는 규모가 작고 허름해 보이는 숙소도 방안은 5성급 호텔보다도 더 넓고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으며 거리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유럽의 농촌들이 긍정적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농촌은 분명 변화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의 인식부터 선진화되는 것이 선진 농촌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첫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현실적으로 독일만큼의 국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뼈저리게 아픈 마음이지만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분명 시스템도 변화할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국가의 지원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농민 개개인이 변화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자의 글처럼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